This meeting is being recorded. 네, 순이님, 네, 시작해 주세요. 예, 강혜님, 지난번에 이제 떠나기 전에 저 잠깐 얘기 나누었었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 저는 요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예, 요가의 TRE를 이제 같이, 이렇게 융합을 시켜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 계획으로 그때 얘기를 나누었었는데, 조금 변경이 됐어요. 예, 그냥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소매틱적인 요소와 지금 하고 있는 요가를 이제 융합한 요가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중수업으로 해서 루틴하게 해오던 수업을 프로그램화 해서 계획을 이렇게 조금 변경을 했고요. 시작은 이제 아직 그러니까 뭐 포스터나 그런 건 나오지는 않았는데, 일단 이제 시작 날짜는 8월 둘째 주부터 시작할 계획이고, 이제 안내지 돌릴 거를 지금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컴퓨터 만지는 거나 뭐 이렇게 뭐 디자인하는 거 그런 거 참 많이 부족하고 그런 분야 모르는데, 그냥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조금 물어보고, 또 뭐 비용이 들어서 이렇게 좀 맡겨야 될 건 또 맡기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그런 준비 과정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수업하는 거는 해왔던 거니까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뭔가 하나 새로운 거를 마련해서 이제 알리고, 예, 이제 그런 준비 과정이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고 있고요. 지금 한 열흘 정도 안에 그 안내지를 만들어서 이제 좀 이렇게 알리고 홍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에 저를 조금 드러내는 게, 예, 좀, 이렇게 쉽지 않은 사람이어서 이런 일이 남들은 뚝딱뚝딱뚝딱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참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 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또 같이 나누고 얘기하다 보니까, 음, 좀 에너지도 얻는 것도 있고 약간 이렇게 좀 지지받는 느낌? 그런 느낌도 있어서 예, 오늘 시간이 좀 20분밖에 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참석을 하게 돼서 또 얘기를 나누게 됐네요. 예, 기회 주셔서 감사해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이님. 아마 여기에 그런 홍보물 작업이나 여러 가지 자기 일을 알리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미 계셔가지고 그런 거 관련해갖고 단톡방이나 그런 데서 순이님한테 알려주실 수 있는 거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미리 캔버스라는 거 아세요, 순이님? 최근에 알게 됐는데 해보려고 네. 들어가니까 이게 마음대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 네.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화이팅. 그런 도구들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지 간에 8월 달에 시작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전에 잘 준비돼가지고 진행되기를 바라고 저희 방에도 소식 전해주세요. 네, 그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윤서님이 먼저 연락 주셨어가지고 윤서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원래 윤서님이 그때 모임 처음 때 이제 생각하셨던 뭐 그 해결하고 싶거나 내가 원하는 일 그런 거가 뭐였고 오늘 아니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이 때문에 조금 시끄러울 수가 있는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 저는 처음에 혈빈님께서 간다고 하셨을 때 저는 조 디스플레이가 그때 이 사람이 이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었다가 되게 신기한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혈빈님 갔을 때 가시면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나도 같이
이식도 높아지겠지라는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슬비님이 이런 보고서를 받고 제가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생각을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래도 이것도 괜찮다. 하지만 지금 다른 쪽으로 제가 좀 내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대하는 뭐 정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들을 이렇게 분출해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었는데 이게 깨달음이 어떻게 왔냐면 제가 직업이 산림치유 지도사잖아요. 근데 이 직업이 지금 2년째인데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이었냐면 제 업들이 좀 희석이 된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림치유 한 희석 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잘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업들이 쌓인다고 하잖아요. 네. 살면서 근데 이 업들이 정화가 된다는 느낌. 그러니까 덕을 쌓는다는 느낌이 슬비님이 이제 가시고 나서 딱 순간 내리에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 제가 그 전에 산림치유 지도사 직업을 갖기 전에 그러니까 갖고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제 마음가짐이 좀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직업 자체가 사람들의 이제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관심하게 되고 또 이런 싱잉볼을 연주할 때 이 사람들이 뭐 평온해지길 행복해지길 하면서 이렇게 연주를 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사람들 축복을 하게 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좀 잘 풀린다는 느낌. 그러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되게 잘 풀린다는 느낌이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책을 읽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뭐 학원하고 막 이런 내용들을 많이 봤지만 실제로 실천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었었는데 제가 이걸 그러니까 이제 2년 차를 접어들면서 삶이 좀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 제가 막 명상을 해가지고 마음도 편해지는 건 있지만 좀 능력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가이랑 연결성, 상의자 연결 이게 너무 갈급했다가 이제 셀비님의 이런 보고서 내용을 들으면서 맞아요. 초능력 네, 내용을 들으면서 이게 이걸 추구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구수적으로 있으면 좋겠지만 이걸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걸 조금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저한테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 보니까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목록을 적어 보았는데 제가 그러니까 뭐 침대나 피아노를 사줄 그런 여력은 안 되는데 무료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제 받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전 드러나는 걸 되게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5월부터 이제 6월까지 그러니까 TV 촬영을 3번이나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평발이다 보니까 발이 되게 불편해요, 몸들이. 근데 제가 학원을 쓰는데 뭐 기인을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걸 쓰게 되는데 이렇게 평발 전문가가 와가지고 제 발 상태를 진단해주고 이렇게 운동하는 것들 해주고 그리고 되게 동시성이죠. 제가 햇살 명상에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영상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지는 않았지만 저한테 필요한 것들은 계속 오게 된다는 걸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제 주변에 이런 좋은 일들이 예전에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인지를 못했다는 거. 그렇구나. 내가 좋은 기회를 인지를 못해서 많은 때 이렇게 떠나 보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배님의 그 마인드 무비? 거기에 막 긍정학원 있잖아요. 맞아. 근데 이거를 제가 동시성이죠. 그 마인드 맵이라고 엄남미 작가님의 이런 강의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때부터 좀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인드 무비처럼 뭐 영상 뭐 이미지 올려가지고 보기도 하고. 근데 그거 하면서 또 신기한 게 저는 외국인 영성가들은 많이 봤는데 한국인 영성가들은 좀 드물잖아요. 마스터? 클래스키라고 마스터? 네.
또 그러니까 엄남미 작가님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됐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또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책들을 오래 출간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제가 조금 너무 이런 높은 것들을 잡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감사하는 것, 그런 것들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좀 말이 길어져서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서님 감사합니다. 혹시 윤서님 이야기 듣고 뭔가 말씀 나눠주실 분 계세요? 생각나는 거나 그런 거. 그냥 자유롭게 여러분 하세요. 그냥 제가 막 이렇게 일일이 다 얘기 안 할게요. 네. 저는 윤서님 얘기 들으면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분명히 내 주변에 이런 좋은 일들이 그 전에도 있었을 텐데, 내가 그거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다. 그리고 뭔가 되게 너무 이렇게 초능력 그런 거를, 그런 걸 원했었구나. 그런 마음, 그런 거. 저도 좀 제가 그런 거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초능력까지 갖고 싶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이것보다는, 더 큰 경험을 원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치만 지금은 또 나름대로 그 이후에 일들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은 다,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초능력 생기면 좋죠. 네. 또 다음에 말씀 나눠주실 분. 반가운 얼굴들이 많으셔서 안녕하세요, 여러분입니다. 네. 석영님도 계시고 미철님도 계시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뭐 특별히 말씀드릴 게 있는 건 아닌데 아까 이제 주원님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엄청 드는 거예요. 강혜님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영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나 굉장히 좀 명성적인 명상이 깊어졌을 때 원지 경험할 법한 거에 대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인식이나 고정관념, 그것 또한 고정관념이고 상이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영성을 지향하는 것은 상을 없애고 좀 더 자유롭기 위한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그 여정 안에서의 또 다른 상이 좀 고정되었다면 이렇게 저도 영상 수련이라는 걸 계속 해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일상에 진짜 윤서님께서 이렇게 쭉쭉쭉 나눠주신 일상에 감사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게 굉장히 영성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에게 굉장히 도움의 손길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음에 대한 인식을 정말 일상 작은 것에서도 알아차리고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게 진짜 영성으로서의 발전이고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이 이제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런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어떤 알아차림을 이제 시작으로 하여 뭐 사실 수련이 깊어지면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나 이런 걸 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 여정 전에는 어떻든 우리가 지구별의 이 물질의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여정에서는 지금 현재에 대해 충분히 누리고 즐길 수 있음에 대한 감각적인 부분들, 네, 그것이 먼저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영성에 굉장히 오히려 맞닿아 있는 깊은 지점들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 주셨던 수희님 맞나? 예, 말씀 주셨던 그 내가 좀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함조차도 알아차리고 그것을 좀 도전해 보실 수 있는 거, 네, 그런 게 영성이라는 생각 요즘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도움 요청할 때는 요청할 수 있고, 예, 감사할 수 있는 건 충분히 감사하고, 네, 그런 게 현존인 것 같고, 지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또 느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주저없이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루나님. 네. 또 다른 분 나눠주실 분. 그냥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런 얘기 하셔도 돼요.
그냥 저도 까먹을 것 같으니까 빨리 얘기할게요. 좋습니다. 그 이제 요즘에 이렇게 저는 약간 요즘에 두 군데 그룹 공동체, 영성 공동체에서 이렇게 같이 머물면서 여기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오늘도 정말 그 말씀하셨던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올해 2주에 한 번 모이는 모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 깊은 영상 코스에 가가지고 깊은 산매의 체험을 하셨대요. 근데 그걸 막 이제 나누는데,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무리를 일으켰었나 봐요. 제가 그때 그 상황은 모르겠는데, 저도 알고 있는 분인데 이제 없는 상황에서 어떤 그런 게 좀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 멘토 선생님이 얘기를 했던 게 동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산매 같은 어떤 특별한 현상을 겪는 것 물론 훌륭한 걸 수는 있는데 그런 거를 하고 그거에 가고 싶은 동기가 뭔지를 물어봐야 된다. 그러시면서 오늘 더 추가로 말씀하셨던 거는 그런 체험을 하지 않더라도 인격적으로 뭔가 성장이 있고 뭔가 마음의 에너지가 변화하면서 그런 향기를 품어내는 인격적인 어떤 고향, 주변 사람들을 선하게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내는 사람이, 그런 산매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런 결과를 내는 사람이 훨씬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되게 와닿았거든요. 물론 그런 게 더 덧붙여지면서 강력한 힘을 내면 더 좋겠지만 현실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훨씬 그게 포인트고 그게 영성이라고 얘기해 주신 게 되게 지금 말씀하셨던 거랑 지금 다 있어서 몇 시간 전에 들었던 얘기라서 까먹기 전에. 그리고 그 다른 그룹에서도 조금 시기가 지났는데 같은 맥락으로 기억이 나는 문구가, 그건 아마 뭐 4가지 질문이었나? 바이런 케이티였나? 예. 거기에 나왔던 표현인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채 하지 말고 정직해라. 그게 저는 좀 마음이 편하게 해주는 또 최근에 어떤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그렇게 막 고향 돼가지고 줌 회의 끝나고서 밥을 먹는 쉬는 시간에 딱 문을 열고 나갔는데 아무튼 막 벌써 막 뭔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 뭐 되게 구체적인 얘기인데 그것까지만 얘기하기에는 되게 뭐 다른 분들 말씀 들어봐야 되니까. 근데 뭐 아무튼 포인트는 제가 아까 초반에 지금 제가 상태가 좀 안 좋다고 말씀드렸던 게, 저는 이제 공동 여러 청년들하고 같이 쉐어하우스 공동 생활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성 그룹 중에 한 그룹하고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좀 그냥 얘기하자면 이제 허니문 기간이 끝난 거죠. 예, 이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남자 셋 여자 셋 그 모르겠어요. 그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 뭐 어떤 연식 등장. 그렇죠? 그럼 프렌즈라고 할까요? 프렌즈? 프렌즈는 뭐 다 알겠지? 뭐 아무튼. 예,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어떤 그런 좀 기대감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공동 생활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단지 이제 그런 경제적으로든 어떤 그런 이유로 같이 모여서 사는 거였기 때문에 어떤 지향이 같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스스로 느꼈던 건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지향점이 되게 같아야 되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지하철에서도 뭐 몸이야 뭐 몇십 센치 안 떨어져 있지만 서로 교감이 없잖아요. 이제 같이 살아도 실제 그럴 수 있다는 걸 좀 느껴가지고 저는 이제 같은 지향을 가진 청년들이랑 같이 지내면 좀 좋겠다라는 마음이었는데, 지향은 같아도 이제 또 뭔가 그런 거죠. 각자가 이제 워낙 지향하는 것들이 또 각자가 있고 또 서로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오는 갈등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별로 달갑지가 않아서 요즘에 그냥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이제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최근에 한 2주 동안은 최근에 이제 그 두 그룹 중에 한 그룹이 이제 이렇게 에너지 치유 같은 걸 저도 요즘에 받고 있는데, 싱잉볼을 이렇게 그냥 누워 있는데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모르겠어요. 그 시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진동을 받았는데 바로 잤는데 그날 그렇게 받고 난 이후로 이렇게 계속 기분 나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 원래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았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어떤 뭐 일련의 갈등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일들인데 막 이렇게 막 올라오고 해가지고 아 그냥 이게 뭐 정화의 과정인 같다 그러면서도 있는데 아무튼 요즘에 그러고 있습니다. 영철님 그러면 공동체 생활 하시면서 뭔가 좀 안정감, 그다음에 연대감이나 뭐 이렇게 그런 좀 그런 거는 전혀 없으셨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도 요즘에 그러면은 어딘가에 나중에 공동체 생활 같은 거에 좀 들어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가족들이랑은 전혀 이게 좀 평소 사고방식이나 성향도 좀 많이 다르고 진짜 가족이나 친척들보단 오히려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나하고 맞는 사람들하고 좀 그런 공동체에 어딘가에 있다면은 좀 소속되고 싶은 느낌이 있는데 그런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그런 거가 좀 전혀 없었는지 한 1년 같이 생활하시면서 당연히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있는데 뭐 51대 49라고 얘기를 할까? 약간 이제 그런 차원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 멤버가 조금 결이 아까 말씀드린 100%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지 않아서 이게 문제가 커진 것 같아요. 이게 좀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그냥 같이 살기만 하면 이 정도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집을 SH 거거든요. 그 서울주택공사에서 공공 이 결합을 해가지고 저희 청년주택을 해주다 보니까 좀 특별한 형태로 공급을 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없던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수익 사업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같이 사는 거 플러스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는 영역이 돼버리니까 이게 피곤해진 거예요. 저희는.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커요. 그러니까 지향은 같아. 저희 영성 공동체로 같이 살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제 조율을 하다 보니까 그냥 같이 사는 것만 해도 큰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협동조합을 하나도 아니고 또 2개를 만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서로가 이게 막 소진이 된 거죠.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플러스 같이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100% 저희 같은 지향을 가진 이 그룹의 사람들이 아니고 저는 이제 하는 일이 이제 동네 활동가라고 그냥 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 쪽에 가까운 일인데 이제 동네에 계신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돕는 일을 그냥 하고 있어요. 오지랖 이렇게 막 다니면서. 근데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차원에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성이라는 게 꼭 이렇게 막 면벽 수행하고 앉아서 뭐 특이 체험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 이제 뭔가 어려운 분들 누가 얘도 이게 되게 감정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좀 이렇게 돕는 일을 하는 것도 전 영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회복지나 이런 활동가 영역에서 또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명상이나 이런 건 하나도 모르지만 이제 그런 종류의 일을 하는 좋은 친구가 한 친구 있어서 저희 집에 같이 살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저희 명상 어떤 그룹에 끼기를 강요한 건 아니고 저도 그냥 그런 활동을 가진 사람들과 영성이라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 중간쯤에 있는 공동체를 저는 사실 좀 원했었어요. 이쪽과 이쪽이 서로 좀 넘나들면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꾸린 거거든요, 사실. 근데 좀 실패한 것 같아요. 힘들더라고요. 첫째는 아까 그 일적인 거 플러스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도 이쪽 사람들과 이쪽 사람들 사이의 어떤 그런 게 또 이게 생각이 많이 힘들 거구나. 네, 좀 그래서 참 뭐 얘기가 점점 이제 길어지는 얘기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아까 그래서 말씀 주신 어떤 그런 연대감이랄까 그런 거를 추구를 하는 데는 저희 이런 청년 그룹들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청년 그런 관심 있으시다면 그런 그룹하고 소개시켜드리고 진짜 그냥 이렇게 교류하는 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생활을 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여러 대한 공동체 운동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잘 되고 있는 흔히 뭐 은혜 공동체라든가 밝은 누리라든가 다 공통점은 그게 뭐 어떤 식이 됐건 지향점이 좀 명확한 것 같거든요. 약간 종교성이라고 얘기하기 어떤 좀 종교색이 강하기도 하고 영성 강하기도 한데 뭐 우리 동네 사람들이라든가 거만은 약간 어떤 식으로든 좀 그런 영성인 건
영성이 코어이긴 한데 저는 되게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결과물을 내려면 리더가 정말 희생을 많이 하고 정말 자기를 내려놓고 투명해야 되는 건갑다라고 그냥 좀 머리로만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 방금 말씀드린 그 공동체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번 필요하면 이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생각해보고. 감사합니다. 네, 명철님 감사합니다. 네, 석영님 질문해 주셔갖고 또 더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들으면서 저도 되게 갔다 와서 더 이렇게 크게 느끼게 된 것들, 그런 얘기들이 다시 여기서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실 지향점이 같은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개인 안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맞붙어 버리면은 막 뒤에 엉켜버리고, 그리고 사실 그 지향점이 뭐냐 뭐 이런 것보다도 우리 각자가 다 리더가 되고 어떤 상처를 치유한 리더가 그 자리에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남성성과 여성성을 이제 치유한 사람들끼리 가꾸어가는 그런 되어야지. 그래도 갈등이 되게 많은데 그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그걸 좀 건강하게 다루어 나갈 수 있고 남 탓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것 같다. 그 리더로서 감내해야 될 희생을 좀 감내하면서 갈 수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앞으로는 정말 우리 개개인이 다 그렇게 돼야 되는 시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이 바뀔 수가 없잖아요. 다 이렇게 구세주를 바라보고 있으면 몇 사람이 그걸 다 감당할 수는 없는 거니까.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다른 분 또 나눠주실 분. 네, 안녕하세요. 홍정보라고 합니다. 지난 모임 때, 좀 일을 찾고 있었었는데요. 새로운 일을 좀 찾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제 기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와 지금 나오는 어떤 지향점이, 유사한 어떤 사람들끼리 모여서 좀 에너지 좋은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런 그룹에 좀 속해보고 싶다. 이제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런 일들도 좀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이제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한 2달 동안 그 일을 좀 쉬었는데, 2달 동안 뭘 해볼까 이제 여러 군데 이력서도 좀 내봤었고, 근데 생각만큼 잘 안 됐어요. 안 되어서, 그래서 원래 이제 제가 이제 청소년 상담 쪽에 일을 했었거든요. 상담 관련된 일들을 좀 오랫동안 했었는데, 제가 작년 10월에 이제 그 일을 이제 그만두고, 사실 6개월 동안은 전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6개월을 했었습니다. 겨울철에 고생을 좀 많이 했었는데, 과일이랑 야채를 좀 팔았었어요. 그런 이제 가게에서 일을 했었는데, 좀 육체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어서 이제 2달 정도 쉬었고, 그 쉬었을 때 이제 그때 저희 이 모임에 참여를 했던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어떤 일을 좀 해야 될까 이제 그때 고민하고 있었던 차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2달 정도 좀 쉬면서 지금은 다시 그 과일 야채 판매 일을 다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처음에 6개월 동안 했던 때와 좀 달라진 것은 좀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면서 그날 이제 오전에 들어온 뭐 과일이나 야채 물건들을 다 팔아야지만 이제 집에 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예전에는 좀 자신이 없어서 매일 아침마다 갈 때마다 좀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오늘은 몇 시에 다 이거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근데 요즘에는 좀 옛날처럼 그런 무거움이 많이 없어졌고 지금은 좀 자신감 있게 뭐 금방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임했는데 신기하게도 이제 오늘도 그렇고 되게 빨리 일을 다 마무리하고 예, 원래는 이제 보통 막 8시 정도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3시에 일을 다 이제 마무리하고 집에 와서 편하게 이제 이 시간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저한테 되게 그 2달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 되게 좋았던 것은 그 세도나 메서드라는 책을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 어느 분이 그 낭독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 그 세도나 메서드 책을 읽어주는 거를 제가 이제 듣고 너무 이제 감명 깊어서 이제 책을 이제 구매하게 됐고 당시에 그 책이 원래 절판 상태였는데 신기하게 제가 딱 이제 사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다시 재출간을 10년 만에 했다고 뭐 그런 기사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이제 책을 또 구매하게 됐고 읽으면서 되게 많은 감명과 또 거기서 말하는 뭐 내려놓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매일매일 해보면서 정말 좀 많이 마음이 좀 자유로워진 그리고 좀 무거웠던 마음들이 아침마다 그거를 출근길에 하면서 좀 가벼워진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게 된 이것들도 제 마음에 아주 큰 변화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슬비님께서 떠나기 전에 이제 말했던 어떤 제가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했던 것은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안에는 아주 큰 어떤 뭐 성과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제가 좀 많은 선물들이 있었던 2달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이크 켜고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마이크 켜고 쳐주세요. 네, 정부님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좋다. 아니 네.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그 책을 읽어주는 일을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진짜 목소리 되게 이게 차분하게 잘 나가고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듣기에 되게 편안한 목소리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영향 받았던 그분의 채널을 이제 계속 들으면서 나도 지금 이제 한석영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도 내가 읽었던 좋은 어떤 책들을 있으면 나도 이 사람처럼 채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낭독해 주는 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하고는 있었는데요. 그냥 아무튼 그 준비를 해서 기회가 되면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그렇게 할까 합니다. 네. 네, 하시면 저희 방에 올려주세요. 저 정부님 얘기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거랑 우주가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거는 때때로 정말 정말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게 다시 생각났어요. 네. 다 각자의 삶 속에서 아마 그런 것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것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또 나눠주셔도 좋겠고요. 네, 다음 분. 네, 저 혹시 들리나요? 네, 잘 들려요. 예. 네, 저기 얼굴 사진은 차마 공개하기가 좀 그런데요. 제가 요새 저는 이제 강원도 통해서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업체가 이제 강남 쪽에서 행사를 하거든요.
7월 달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일단 지역 맘카페에다가 홍보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가입을 하고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제 그 카페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한 저기 뭐 패밀리 세일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그릇에 관한 그런 건데 제가 평소에 뭐 예쁜 식기에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 갔다 와서 후기를 썼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뭐 열심히 활동하면 뭐 상도 준다고 하고 뭐 그 홍보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저 글 삭제됐고 7일 동안 활동 정지가 됐어요. 정말 이해를 정말 못하겠어가지고 정말 이해를 해봐야지 했는데 제가 왜냐면 그 업체랑 뭐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업체에서 뭐 사람이 많이 몰리면은 저한테 뭐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 그냥 저는 정말 좋은 마음에서 이런 좋은 행사를 좀 많은 사람들한테 라는 마음에서 그 후기를 정말 정성껏 썼는데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게 좀 약간 좀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7일 정도 기다려야지 7일 활동 정지가 됐으니까. 근데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탈퇴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슬비님께서 우주가 원하는 거랑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결과랑 다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좀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나한테 알려주려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뭘 알려주려고 이런 결과가 생긴 게 아닐까. 저는 좀 기분 나쁜 일을 좀 많이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좀 뒤끝이 좀 긴 편이어서 이런 것도 아마 제가 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근데 지금 그 우주에서 뭐를 알려주려고 이런 결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살다 보면 좀 이렇게 납득하기 좀 어려운 일도 생기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지는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좀 근데 말씀 다 끝나신 거예요? 다크초코님? 네네. 네네. 혹시 다크초코님에게 해주고 네. 싶은 말 있으신 분 계세요? 충조 평판 빼고. 어쩌면 시간이 더 필요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이 결과가 끝이 아니고 다음에 그게 어떤 식으로 돌아올지 약간 아직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근데 다크초코님이 원래 글 쓰실 때 얼마나 정성 들여서 쓰시는지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글이 삭제당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네네.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명호 네. 네. 오랜만이에요. 감사합니다. 저 얘기하는 차례인가요? 이슬비님 저 불러주셔가지고. 마이크 켜셨길래 얘기하시려고 켜신 줄 알고. 그거. 예, 그냥 켜셨으니까 그래요. 하세요. 하지요. 애기랑 막 정신없어가지고 처음에 막 정신없어. 어쨌든 애기도 TV를 보고 있나 봐요. 그리고 저는 그때 지난 그때 4월에 가기 전에 그 사전 모임 할 때 뭘 나눴었나 막 또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많이 이제 거의 정리가 됐어요. 아직 정리는 안 됐지만 제 큰 고민 그때 제 자신 그러니까 뭐 제 상처 입은 좀 약간 내면화이나 제가 이제 용서를 하고 싶고 좀 부정적인 감정과 울분에서 벗어나서 감사와 뭔가 소망, 희망으로 넘어가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다른 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아마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좀 맺혀 있던 것도 가서 이제 좀 나누고 이제 허심탄회하게 그 전에 좀 이렇게 상담사님하고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나는 그게 있나 봐.
당사자한테 가서 나 너무 힘들었어 이런 말을 하지 않고서는 그게 잘 풀리지 않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서 가서 이제 조금 안전하게 풀어내고 나도 막 화로 이렇게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금 진정된 상태로 가서 이러이러하고 그래서 나 이제 좀 너무 속상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니까 부모도 사실 자식의 마음 다 모르잖아요. 자식의 상처에 부모도 어떻게 반응해 줘야 될지 모르고 자기도 이제 자신의 그 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아 네가 그런 줄 네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 뭐 무슨 말인지 알겠고 이제 너도 할 만큼 했고 이제 네 삶을 살아라. 네 가족하고 네 자식하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는데 그래 아빠 엄마가 이제 부족한 면이 그러는데도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사실 다 화는 풀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부모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일단 그래도 그 말을 들은 게 어디야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부모에 대한 원망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한 단계는 넘어갔는데 제 이런 과정을 한 게 제가 뭐 조 디스펜서 명상이고 뭐고 그런 걸 하지 못하고 뭐 저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이것저것 막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자신으로 살아가도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제 어린 시절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기준에 맞추고 그때는 뭐 이렇게 내가 원하고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내 자신으로 그게 없었고 사회적인 기준만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온 거죠. 막 학교 가고 공부하고 좀 더 나은 직장으로 막 다시 시험 봐가지고 공립학교 교사 되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슬비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이제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 것처럼 뭐 인생을 직장에서도 열심히 한다고 했고 나 나름 인간관계에서도 괜찮았는데 뭐 남녀 관계에서도 한번 확 그러고 직장에서도 확 떨어져서 정말 와장창창 깨졌어요. 와장창창 깨져가지고 그제서야 뭐 열심히 살았는데 다 소용이 없어 이렇게 깊은 우울과 그러고 나서 최근에는 그게 그 전의 일도 너무 이게 바둥바둥 살아오느라고 내가 힘을 쓰느라고 이게 이렇게 바닥을 친 일이 생겼구나. 내가 진짜로 내가 내 자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좋아 보이는 지위, 뭐 좋아 보이는 직장, 그것도 나의 이룬 성취고 노력이고 하긴 했지만 이제 어느 순간은 그걸 넘어가면서 부대끼고 힘들어서 다른 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음에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저한테는 제가 오를 수 있는 제일 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놓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몇 년 그런 작업을 했는데도 올해도 놓지를 못하고 결국에 이제 5년 반 만에 복직을 하는데 이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지 않고 싶고 그 상처가 다 회복되지 않고 나도 새로운 내가 희망하는 것들을 한번 꿈꿔봐도 되나 이런 소망이 있는데 자신은 없고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주변에서는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고 애도 이제 어느 정도 컸는데 다시 제가 가라고 이제 공립 유치원 교사예요. 그래서 그리고 경력도 꽤 되고 이제 그런데 제 안에서는 그게 무의식에서 너무 힘들고 내 자식을 내가 진짜 그냥 양육도 하고 싶고 전업 엄마 이제 맞벌이 엄마로서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복직을 해야겠다. 신랑도 조금 자영업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고 해서 이제 다시 복직을 하려고 엄청나게 또다시 힘을 써 이게 마음에 이제 막 전쟁터 나가는 사람처럼 힘을 쓰고 하다 보니까 몸이 병이 났어요. 몸이 막 갑자기 팔에 힘이 툭 빠지고 해서 알고 보니까 목 디스크라고 하는데 지금으로선 이제 몇 달 막 대학병원까지 전전긍긍한 결과로는 심하지 않은 목 디스크인데 이제 그 사람들은 목 디스크로 이렇게 팔에 힘이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냥 수시로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뭔가 이렇게 오랜만에 복직하고 뭔가 옛날에 그 바닥을 친 원숭이 나무에서 떨어진 그 실수랑 직장에서의 사건이
제가 생각하고 다시 갈 때마다 마음을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움츠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체화 증상처럼 그래가지고는 그래도 이제 이걸 놓지를 못하고 하다가 결국엔 놓을 수밖에 없게 몸과 마음이 더 이상 너가 붙들고 있으면 진짜 내가 살지 못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놓아버렸어요. 놓아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이제 왜냐하면 7월 말 퇴직하니 8월 말 퇴직하니 8월 말로 퇴직하라 그랬는데 5년 반 만에 복직을 6년 만에 거의 복직해서 5일 동안 애들 가리키고 당직 한 뭐 일주일인가 쓰고 한 달 월급 받을 수 있는데 그건 제 양심상 좀 아이들한테도 안 좋고 해가지고 그냥 7월 말로 사직한다고 하니까 그 사직서 내려가는 날 아침에 이제 제 선배 언니가 전화가 와서 너 아프고 그런 거면 질병휴직 1년을 내고 해라. 그래가지고 급 사직서에서 휴직계로 바뀌어서 1년 왜냐면 좀 그러면 질병휴직은 좀 급여가 조금 나아요. 지원이 돼서 제 치료비도 하고 그래서 감사하게 진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정 때문에 그래도 제가 나가면 뭐 몇백은 버는데 생활비도 되고 애한테도 좋고 그렇긴 한데 그거를 놓는 게 주변에도 너무 양가 부모님의 기대치도 있고 뭐 주변에 다 아깝다고 하고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게 그렇게 이제 몸과 마음이 아프면서 결국에는 직장을 내려놓게 되는 결심. 그전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거를 끝까지 가서 딱 결단을 못하고 발을 담그고 있다가 지금은 그냥 사직서 1년 연기된 거고 그동안에 정말 치료비 같은 거 지원이 됐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이제 제가 느낀 건 그 사이에 내가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는 게 내 자신 그 주변에 그 뭐 부담과 기대와 이런 거를 놓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두려운 일이라서 지금도 사실 제가 제 의지로 막 했다기보다는 진짜 몸과 마음이 더 이상 하지 못하게끔 상황이 그렇게 코너로 몰아갔고 결국에서야 그제서야 항복을 하니까 그래도 1년에 그 제 재정 뭐 사직한다고 생각했다가 1년 정도의 그 어느 정도의 재정이 부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 1년 동안 회복하고 뭔가 몸과 마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뭐 슬비님이나 여러 이제 공동체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연결되고 힘들 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공동체들을 저는 붙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연결감이나 이렇게 물론 나 스스로 명상하고 기도하고 뭔가는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좀 부족했고 그런 거를 제가 너무 바닥치고 막 진짜 우울감 바닥쳤을 때 몸이 너무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했을 때 그런 이제 지원들 저는 신앙심이 두텁지는 못해서 막 혼자서 하지 못하지만 그 교회 애기 엄마들 모임 있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뭐 종종 상담이나 코칭도 좀 받고 또 지인들 아니면 뭐 슬비님 이런 모임에서도 다른 분들의 그런 지원이나 에너지를 받기도 하고 그게 참 감사하고 그래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바닥칠 때도 제가 몸과 마음이 전혀 회복되지 않을 것 같고 아기도 이제 4살인데 키워야 되는데 근데 다 괜찮아질 수 있다는 그 희망 그 지나가는 일이고 괜찮아져 그 별일 아닐 거야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살 수 있었고 아마 이 모임도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도 제가 그 정화와 소통 핑크 돌고래님 그 미용고사 하는 그 모임에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나 자신에 대한 용서 아니면 내가 아픔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용서하는데 그 사람 입장 나도 용서하고 그 사람도 용서하고 그런데 막 탓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나 자신에 대해서 그때 내가 실수하고 뭐 부족하고 무지했지만 나는 나 자신을 그래도 제일 잘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뭐 탓할지라도
내 자신을 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어디서나 그 자기 사랑이잖아요. 이제 그게 좀 많이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기 키울 때도 실수한 게 있고 돌아보면 애기한테 너무 미안한데 그것도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맨날 늘 자책했는데 그런 용서가 저 자신한테도 이제 자세는 안 되지만 하나씩 두 개씩 자책보다 그때 내가 너무 무지해서 그랬구나. 그래 괜찮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조금씩 애기를 볼 때도 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실수하고 잘 못해서 애가 이렇게 뭐 혹시 퇴행을 한다던가 이랬을 때도 좀 다 내 탓인 것 같아서 자책이 많이 됐는데 이제 조금 그 부모님의 용서, 약간 그 가족의 용서를 하고 싶고 좀 감사하고 나가고 싶다는 그 소망이 조금 이뤄진 게 거기서도 조금 한 발짝 나가고 그러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실수한 거,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좀 뭐 그 있는 나 자신, 부족한 나 자신까지도 받아들이는 걸음으로 조금씩 나아간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래도 진짜 그 상반기 정말 저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지난 이틀 전에 그 질병휴직계 신청돼가지고 휴직됐고 그렇다고 이제 연락까지 딱 와가지고 직장에 대한 고민이 일단은 클리어하고 그 많은 게 해결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사후 모임을 하게 돼서 더 감사하네요. 말해봐. 네. 네, 명옥님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 명옥님 되게 지금 삶에 되게 중요한 기로에 서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리고 저 예전에 직장 그만둘 때 생각도 많이 나고, 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를 발견하는 게 그렇게 막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저의 경험,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내 길에 대한 확신을 하나씩 세워가기까지 많은 혼란의 시간들이 있었고 그 혼란을 뚫고 나가는 것조차도 또 그 혼란 속에서 허우적대거나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조차도 그 기준을 찾아 나가는 여정의 일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그런 시간들이 한 그래도 5, 6년? 4, 5년? 5, 6년? 그 정도는 걸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시고 네, 예. 그래서 이게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명님이 이제 1년 휴직을 받으셨다고 해서 그거를 1년 안에 내가 다 이 상태를 딱 만들었고 세팅해갖고 나가리라 이런 기대로 그래 엄마만 보고 있구나. 아까 왔던 길이잖아. 아빠는 어디 갔어? 아빠는 TV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 네. 아까 이모랑 맞던데. 네. 아무튼 그래서 여유롭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 혹시 일찍 나가셔야 되는 분 먼저 하시고요. 네, 길상아님. 네. 저는 지금 자기 말씀 듣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이슬비님 가시기 전에 제가 여기 참석을 못 했었는데, 그거 나중에 제가 비디오로 보면서, 내가 그때, 제러미 테일러 선생님 살아있는 미로를 한참 보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오이디푸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이디푸스 이론을 프로이트가 너무 거세론 쪽으로만 그렇게 있어가지고, 네, 선생님 하신대요. 네. 아니, 길상아님 하신 다음에 하신대요. 네. 그래서 그냥 그거에 대한 투사가 그렇게 많이들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당시에 오이디푸스에 대해서 굉장히 투사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거
읽으면서 그러면서 거기 6장인가 7장인가에는 그분이 완전히 그 오이디푸스에 대한 그 채널링 해서 들은 이야기를 한 장을 전부 다 그렇게 쓰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저주, 우리가 얘기하는 저주나 뭐 신탁이나 뭐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거는 뭘까?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보면은 그 두려움?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그 오이디푸스, 그 모든 오이디푸스뿐이 아니라 그 모든 신화에 나오는 저주나 뭐 예언이나 그런 것들을 그 오이디푸스 그 라이오스가 그 오이디푸스를 안 버렸다면은 정말 그 아버지를 죽였을까? 그 엄마하고 같이 살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라는 게 사회적인 통념, 편견, 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일상으로 얘기하는 편견 이런 것들, 뭐 지금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좋은 직장인데 왜 그만둬라든지, 뭐 여자니까 남자니까 뭐 그런 건 해도 너 바꿀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우리 안에 있는 오이디푸스를 쳐다도 안 보고 내다 버리고 발에 징박아서 내다 버리고 그런 거 아니었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모두 그렇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내가 내다버렸던 내 아들 오이디푸스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발에 징박해서 어디서 절름절름 거리고 나는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걔는 어디서 잘 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특히나 저희 시절에는 뭐 미술 같은 음악 같은 거 하면 부모들이 절대로 못하게 했지만 뒤늦게 다 그거 갖고 또 다시 뭐 50, 60 넘어가지고 다시 그거를 자기들을 찾아서 하거든요. 정말 내 안에 신성 하나 있는 내가 갖다 버렸어. 어딘가에서 나 모르게 꼬물꼬물 자라고 있는데 좀 그것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그때 참석했었으면 그 얘기를 해드렸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저기 시간이 안 돼서 참석을 못했는데 그 이슬비님 가는 동안에 우리가 전부 우리 안에 갖다 버린 오이디푸스 한번 찾아보자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작년에 되게 힘들게 살았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무조건 아침이고 밤이고 나가서 하루 2만 보도 걷고 3만 보도 걷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막 처음에 걸을 때는 막 분노에 치를 떨고 걸었는데 어느 순간 걷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힘든 친구들한테 걷는 거 강추하고 있고 한 2월 달부터인가 그냥 3가지 루틴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따뜻한 물 한 잔 먹고 그냥 무조건 앉아요. 그래서 원만트를 하든지 싱잉볼을 치든지 나 혼자 호흡 명상을 하든지 그래서 처음엔 한 15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30분 정도는 그냥 편안하게 앉아 있고요. 일기를 매일매일 써요. 처음에는 그냥 뭐 일지처럼 막 이렇게 썼는데 일기를 쓰다 보니까 요즘에는 감정 같은 것도 많이 올라오고 그 길이도 많이 길어졌고요. 걷는 거 먼저 당연히 하고 또 이제 오라클 타러 갔고 저 사이버 대학 다니던 친구들이 있는데 아침에 카톡방에다 그거 애들한테 올려주는데 어떤 날 좀 늦게 일어나면 왜 안 올려주느냐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그 3가지는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정보 선생님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 딸아이가 카톡방 오픈방에 그렇게 이제 나보고 그걸 하라고 그러더라고. 오픈 채팅방에 타로를 엄마 봐줘봐. 그러면서 엄마 나름대로 상담 쪽의 타로처럼 뭐 예언하는 타로가 아니라 그런 걸 봐줘봐. 그래서 뭐 이제 유튜브에서 누가 했던 얘기를 올려줬거든요. 정보 선생님 아까 책 저기 하게 읽으시니까 그런 것도 한번 뭐 모닝 뭐 메시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주제에 맞게 그렇게 해가지고 개인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해보시면 그것도 유튜브보다도 또 다른 뭐 한 번 하는데 뭐 1,000원, 뭐 2,000원 이런 식으로 돈 받고 한대요. 큰 거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시작이 돼서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다 했어요. 네, 길상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미나님?
저는 그냥 궁금한 것도 있고 그냥 말씀드려볼게요. 그 조 디스펜자의 그 동영상이나 이런 걸 많이 봤는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뭐 생각과 감정이 있고 뭐 감정보다 더 크게 생각할 수가 없고 그럼 보통 사람들이 되게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뭐 생존 감정이 있을 때는 뭐 도망가야 되거나 싸워야 된다거나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 궁금했던 게 우리가 we cannot think greater than how we feel 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감정보다 더 대단하게 생각을 못하면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거를 좀 다들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엔 생각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아까 다크초코님이 말씀하셨는데 막 뭐 강퇴 막 일주일간 시키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저도 좀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으면은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 되니까 막 도저히 더 나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오디푸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두려움이나 이런 강한 감정은 떨어뜨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거의 무의식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모임이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런 말을 남편한테 하면 뭐,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자기는 너무 꿈 같은 얘기만 해. 막 그래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이슬비 님이 갔다 오셨고, 그래서 오늘은 그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 브레이킹인가? 조 디스펜자 책의 브레이킹을 읽고 있었는데, 거기 한 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생존에 있으면 당연히 감정이 무의식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대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한 게 하나는 생각을 바꾸자. 그래서 제가 적용해 봤어요. 그게 되는지. 하나 일화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 친구가 이제 다단계를 하는데 저한테 맨날 와서 물건을 팔아요. 그래서 좀 사줬어요. 근데 자기 딸을 저한테 제가 영어를 가르치거든요. 영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어떤 중국어과에 붙었어요. 한국관광고등학교. 그랬는데 붙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서 이제 제 밴드에다가 올리고 싶어서 합격증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거기 별로 좋은 학교도 아닌데 뭐 그거를 올리네요. 본인이 아이를 거기 보내고 싶어서 저한테 과를 해서 저는 그 학교를 보내줬는데 저한테 그 말을 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좋은 학교 아니야? 그랬더니 뭐 특정하고기 때문에 뭐 외고도 아니고 그렇게 좋은 데는 아니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딸을 한 8개월 정도 가르치고 이제 갔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 감정을 더 어떻게 내가 그 조가 말하는 어떻게 내가 그거 레볼루션을 해서 새로운 내가 돼가지고 난 과거엔 그랬는데 난 이제 괜찮아 행복해 그러니까 너가 뭐 그래도 난 상관이 없어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나? 아니면 그 조 디스펜자의 거기 강연을 가면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을까? 근데 아직까지 그 책을 다 안 읽어서 모르겠는데 그리고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물건은 새 제품이 왔다고 팔러 왔어요. 근데 저는 직접 얘기를 안 했어요. 이제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갖고서 그건 안 사고 그냥 기분이 나쁜 티로 인스타그램에서 그 친구를 이제 팔로우 취소했거든요. 그때 연락이 왔어요. 기분이 안 좋은 게 있냐? 네가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다. 나는 당장은 널 볼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준비가 되면 그때 연락할게 하고 지금 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는 다 했고 그 친구가 우리 옆동에 살아요. 저희 옛날 회사 동기였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이 동네 살게 돼서 친하게 됐고 뭐 아메인가 이런 걸 해서 물건이 뭐 좋아서 쓰긴 했는데 저는 하진 않거든요. 저는 막 물건을 팔고 이런 거 잘 못해서 동네에 마주칠까 봐 그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 그냥 안 보면 괜찮은데, 나는 행복해, 괜찮아, 뭐 안 보면 끝 이러는데, 그 디스펜서가 말하는 플라이트 아니면 프라이트, 뭐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근데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마주치니까. 도망갈 수 없고 싸우고 싶진 않거든요. 그리고 보는 것도 싫어요. 그냥 생각하는 것도 싫고. 근데 동네에 나가서 볼까 그게 두려운데,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조 디스펜자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혹시 알지 않으실까? 슬비님도 조언해 주시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 있으신 분?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그 제가 뭐 해답을 이제 뭔가 답을 좀 드리려기보다는 아까 그분께서 이제 그 성과를 공유하는 걸 거부했을 때 그 기분이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왜 안 좋으셨는지, 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그 학교를 가려면 영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 점수가 80점 이하인데, 그래도 무조건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80점 이상을 100점을 받아야 평균 80점이 나와요. 그래서 100점까지는 안 나왔는데 90점 가까이 나와서 겨우 이제 80점이 넘은 상황이 돼서 지원을 하게 돼서 붙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축하한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막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그 딸이 붙었다는 게. 그 친구 붙을 줄 몰랐어요. 한 20명인가밖에 안 붙고, 20명인가? 80명인가 20명인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 가고 싶은 데를 가서 경쟁률은 모르겠지만 붙었는데, 그래, 너무 고맙다. 그래, 내가 붙게 하면은 괜찮을 텐데, 거기 뭐 좋은 데도 아닌데 뭘 올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나와 그 딸의 성과를 폄하하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어디 가셨지? 여기. 네. 제 문제 때문에 다들 너무 고민하시는 거 아, 아니에요? 혹시 제가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아니, 제가 뭐 솔루션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저도 뭐 같은 문제로 계속 고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아까 명호님도 어떤 감정을 놓아주는 거, 용서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저는 그 용서한다는 게 그 감정을,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런 그런 감정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라는 거를 이번에 갔다 와서 좀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 제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건 아닌데, 이제 하려고 이제 매일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조 아저씨가 마치 엄청 쉬운 일인 것처럼 그렇게 감정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뭐 생각을 바꾸면 된다 막 이런 말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정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일이다. 그게 사실이다. 라는 점을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도 아마 브레이킹 지금 읽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게 뭐 영문판 읽고 계신지 예전에 나온 판 읽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그 책을 작업을 하고 있어서 얼마 전까지 교정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원문이랑 이제 다 다시 읽어보게 됐는데, 거기서 제 눈에 제일 많이 들어왔던 것이, 이 아저씨가 여기서는 이거 되게 힘든 거야 라는 말을 그래도 하네? 이런 거였어요. 네, 되게 힘든 거고요. 많은 시간, 노력, 의도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내가 기분이 나쁠 때 그거를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그럼 결과로서 결과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거는. 근데 원인이 바뀌면 결과는 당연히 바뀌어요. 원인이 바뀐다는 거는
내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면의 주파수 자체가 달라져서 원망이라는 그런 미움이라는 감정,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것과 다른, 그것보다 더 높은 주파수의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고, 그거는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그런 거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이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을 직접적으로 풀으려고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건 다 필요 없고, 그 특정한 감정을 해결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나는 내 주파수를 올리는 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숲에 나가서 걷는 거든지, 뭐 상담을 받는 거든지, 치료를 받는, 뭐 아로마를 한다든지, 뭐가 됐든지 나는 내 내면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 아저씨가 얘기하는 뭐 그게 너무 기뻐져 갖고 다른 사람의 그런 거가 하나도 아무렇지 않아진다, 그런 거는 어떤 거냐면, 내가 너무 내 안에 어떤 발전이라든가 이런 느끼는 그런 희열감이 크고 하나됨을 경험하고 그렇게 되면은 저 사람한테 느끼는 어떤 감정 때문에 내 이 상태를 망치기에는 이게 너무 큰 거죠. 쟤는 싸구려고 내가 지금 느끼는 거 엄청 비싼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싸구려 때문에 내 거를 버리기는 싫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걸 먼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그 주파수를 바꾸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방법으로서 조 아저씨는 명상을 제시를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엄청 힘든 일이다. 그게 그래서 당연한 거다. 이게 쉽지 않고 보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이 들고 쉽게 바뀌지 않는 게 당연한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제가 조 디스펜자 그 행사에 갔다 와서 좀 크게 느끼게 된 것 중에 하나는 nothing is personal. 어떤 것도 개인적인 거는 없다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Don't take it personally.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나 때문에 이렇게 됐나? 뭐 내가 뭐 잘못해서 그랬나? 아니면 뭐 제가 내 거가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나? 자꾸 나를 가지고 그거를 생각해요. 그게 바로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그 행사에 갔을 때 제가 영상에도 말했지만, 제가 왜 나한테 말 안 걸지? 내가 재미없게 생겼나? 뭐 등등등 5만 가지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영어 못하니까 나한테 말 안 거나 막 이런 건데, 어느 날 제가 그 복도를 지나가는데 뭐 히스패닉계 그런 참가자들이 그 호텔 한쪽 복도에서 엄청 바쁘게 막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몇 사람이 모여서. 그게 아마 막 노트북 켜놓고 막 하는 걸로 봐서 사업 관련 콜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런 걸 보다 보니까, 그래,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다 각자의 삶이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여기에 와 있지만 쟤네들도 다 뭐 다뤄야 될 복잡할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쟤네가 나한테 말 안 거는 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쟤네의 이슈인 건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제가 물론 그렇다고 그걸 아직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 나마 지금 알게 됐다는 건데, 모든 것이 개인적인 게 없구나.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대한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나한테 그런 거는 부모님 마음속에 그런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내가 밉고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 거고, 또 그 친구분이 미나님한테 야 그런 게 뭐 대단한 거라 거기다 올리려고 그래, 그런 것도 미나님이 그 애를 가르치고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고, 그냥 자기 생각에는 딸이 더 좋은 학교 갔으면 어떤 좋겠는 그런 자기만의 상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자기는 애가 그렇게 안 되니까 거기 올라가는 게 자긴 쪽팔린 거고, 그래서 올리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미나님이랑 별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거라는, 제가 갑자기 흥분됐네요. 아무튼 네. 너무 공감했어요. 좀 괜찮아지고. 네, 그런 배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네. 네, 좋아서 적었는데, 그러니까 하나 되면 경험을 아직 저도 못해서 그럴 수 있고, 저도 이제 제 주파수에만 신경을 쓰고 다 각자의 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진짜 괜찮아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네. 그래도 그 아까 속상해하신 마음은 충분하니까 그 마음은 제가도 예전에는 제 감정을 되게 많이 눌렀었는데 제가 최근에 배운 게 내 감정은 어쨌든 당신이 옳다라는 내 감정은 내가 느끼는 거 그게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역사에 내가 뭔가 있는 거라서 물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너가 그렇게 느끼는 거는 합당치 않아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느끼는 내 감정은 내가 온전히 이해를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 사람한테 분노나 화를 내지는 않지만 나 혼잣말로 막 그렇게 할 수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지금 제가 얘기 들었을 때 다단계 그 물품도 계속 팔아주고 있었고 그것도 진짜 서운함 나는 그분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애도 가르쳐주고 성과도 났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내 안에 그런 감정을 이렇게 바깥으로 보내줘야지 그 주파수도 다시 이게 억눌이 뭔가 울분이 나가고 그리고 제가 아까 슬비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분 안에 그 가치가 자기 학교나 자기 아이에 대해서 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약간 그런 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피곤한 인생이고 애한테도 되게 푸시를 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냥 그거는 열심히 좋은 학교가 아니라서 그런 거는 본인 자신의 잣대이기 때문에 미나님의 그런 성과나 그거를 인정 못해서는 아니고 그분은 뭐든지 제가 예전에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뭐든지 자기한테도 되게 대단하고 되게 박하게 굴고 다른 사람의 성과에도 되게 박하게 구시는 분이에요. 마음은 되게 힘드신 거예요. 그분이 오히려 더 힘드실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그냥 해주시고 그냥 충분히 나 자신이 속상한 마음을 해주고 저 사람이 모르고 그리고 정말 뭐 내가 진짜 물건을 팔아줘. 애도 가르쳐줘. 애도 좋은 학교 보내줘. 근데 화내는 게 당연히 이상하고 그리고 나서 그 얘기도 저는 그래요.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이런저런 거를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왜냐하면 표현하지 않으면 그분도 잘 모르실 수 있고 진짜 동네에서 마주치는데 뭐 이렇게 무슨 호랑이 피하듯이 서로 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분도 갑자기 딱 자르니까 왜 그러지? 못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두려움으로 말고 그냥 일단 성질을 막 나 혼자 있을 때 막 성질 내. 그러고 난 다음에 좀 그 화가 좀 풀리시면 이렇게 가라앉으면 편안하게 얘기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제 경우에. 그래서 그냥 그거를 그냥 물론 이게 그 에너지 주파수 올리는 게 아까 산책하고 약간 명상하고 그 사람의 문제고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만 하려고 하고 내 감정을 잘 이거를 하지 않으면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좀 이제 내가 평온해지면서 이게 주파수가 좀 올라가는 네네. 맞을 네, 것 하여튼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네.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지나가다가. 해볼게요. 네. 감사하고 네. 그 아까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서경님이 여쭤봐 주셔서 얘기하게 됐는데 잠깐 사라지셨다가 오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한서경님 그렇죠? 예. 네, 저 화면이 좀 이상해서 잠깐 나갔다 왔어요. 저 뭐 따로 이제 어떻게 뭐 드릴 말씀은 없고 그냥 아까 강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디스펜자가 하는 것처럼 하면은 그건 능히 초능력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정도일 것 같아요. 예. 아마 지금 많이 뭐 고민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와중에서 좀 차차 길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이 힘내시고. 도움 됐어요. 들어주시고 해주셔서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작년 10월에 이제 일을 그만두고 내가 왜 일을 그만두게 됐을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같이 일했던 동료 직원에 대한 원망도 좀 많이 올라왔었고 그리고 내가 왜 그때 그 일들을 제가 잘 처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출근길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감정이 잘 해결이 안 되네 이러면서 이제 그랬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도나 메서드를 보면서 좀 도움이 됐던 것은 거기서 이제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은 이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을 이제 계속 좀 던져보면서 예전에는 제 안에 이제 뭐
뭐 분노라든가 뭐 화라든가 아니면 원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올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거기에만 많이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명상을 해야 되나 뭐 아니면 다른 또 선생님들이 말하는 어떤 이런 걸 해야 되나 어떤 이 감정을 어떻게 해서 없앨 수 있을까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초점을 맞췄었는데 허용한다는 생각들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있었던 일들, 현재 내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 답답함들 이런 것들도 이 질문을 계속 던져보면서 좀 스스로가 있는 그대로 허용을 하니까 좀 많이 좀 자유로워지고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요 이야기. 정보님이 지금 인터넷 커넥션 됐다 돌아오셨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혹시 먼저 나가셔야 되는 분이 계시면은 먼저 나가셔야 될 분이 먼저 해주시고요. 저희 그동안 있었던 일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네, 얘기 나눠주실 분 안 계신가요? 저는 안녕하세요. 제가 한 9시 30분쯤에 나가려고 해가지고 그냥 인사 나눌 겸 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같이 뭔가 이슬비님의 이 조 디스펜자 펀딩을 같이 하게 돼서 그 시작과 과정과 이제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게 뭐 다른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뭔가 어떤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의식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다들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그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걸 느끼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네. 저는 최근에 하던 일을 마무리를 했어요. 네, 책 번역을 하나 하고 있었는데 너무 웃긴 게 시작할 때는 좋았는데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책 내용도 배울 수 있고 비용도 받을 수 있고 아무튼 막 여러모로 좋다 이랬는데 뭐 생각했던 것만큼 일이 잘 진척이 안 되거나 중간에 잠깐 약간 몸에 안 좋은 증상이 있어서 일을 못하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 고마웠던 일이 마치 내 발목을 붙잡는 일인 것처럼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손바닥을 뒤질 때 내 마음이 쉽게 이렇게 바뀌는가. 참 너무 가벼운데 라고 이제 스스로 느끼면서 이 마음을 내가 어떤 식으로 전환을 해야 될까? 그리고 막 그 마음을 엄청 열심히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결국에는 어떤 거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는 이제 영어로 된 책을 번역하고 있었는데 영어로 된 이거를 아주 잘 한국어로 번역해야 된다. 이게 초판이 예전에 나왔던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 번역을 할 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게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면 되는데 처음에 했던 것보다 뭐 더 좋은 번역이 돼야 된다라거나 더 특색 있는 뭐 번역을 해야 된다라거나 이런 약간의 두려움이나 부담감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책 번역하는 걸 제가 이렇게 회피하면서 도망을 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 분명히 처음에 번역료를 50% 받았을 때는 되게 기뻤는데 이게 빨리 이제 원고가 마감이 돼야 나머지 50%를 받거든요. 근데 내가 이 일을 하느라 뭔가 다른 돈 버는 일을 못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거나 사실 이것도 결국엔 뭔가 돈에 대한 두려움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런 게 모든 게 결국 내 마음먹기, 내가 어떻게 이거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게 기쁘다고 생각했던 게 뭔가 나의 장애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도 약간 그 조 디스펜자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좀 주파수를 맞추는 걸 신경을 그래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뭔가 어려운 것에 자꾸 포커싱을 더 맞추고 있구나. 근데 이 감정을 빨리 좀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뭔가 빨리빨리 돈을 뭔가 뭐 벌지 못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던가 막 되게 좋은 성과를 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던가 나한테 그런 두려움이 되게 많이 있구나. 그런 걸 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되게 재밌는 건 막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돼? 이러면서 책 번역하고 있었는데 책에 번역하는 내용이 또 집중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뭐 자연을 좋아하고 막 영성적인 걸 좋아하고 뭐 이런 류의 영혼들이 호기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좀 주의가 산만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인간의 물질계에서는 창조를 위해서 집중력을 키워가지고 뭔가 몰입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해서 맞아 지금 내가 딱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이러면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간신히 이제 책 번역을 하면서 이제 또 세상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모로 트레이닝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고 이게 전반적으로 그런 뭐 디스펜자의 그런 이야기들이나 이 여정이랑 뭔가 다 맞물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막 우리의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내 내면에 있는 두려움이 이렇게 막 자극이 되는 사건들이 뭐 늘 생길 텐데 그럴 때마다 이제 내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포커스를 맞추어서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또 다시 배운 시간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현주님 감사합니다. 민수님 번역하신 책 소개 좀만 해주세요. 제목이랑 아직 결정은 안 됐겠지만 그래도 살짝. 감사합니다. 제가 번역한 책의 제목은 영어 제목은 Summer with the Leprechauns라는 제목이고요. 직역을 그대로 하면 레프리콘과 함께한 여름이라는 제목인데 이제 아일랜드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인 작가예요. 그런데 어떤 삶의 큰 전환기에 그 아일랜드에서 리트릿을 하려고 갔다가 그 리트릿으로 머무는 집에 살고 있는 아일랜드의 되게 오래된 요정을 만나게 돼요. 그게 이제 레프리콘이라는 요정이고 그 요정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자연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혹은 뭐 지구를 치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 아니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의식을 진화시키고 싶은 사람이 이제 어떤 마음으로 그 작업들을 하면 좋을지, 뭐 자연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되게 동화책 같은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이게 실화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네, 지금 아마 편집자님이 열심히 편집을 하고 계실 것 같고, 네, 정신세계사라는 출판사에서 아마 올해 가을 아니면 겨울에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소개 자리를 주셔서. 네, 민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셔야 되는데 가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 나눠주셔가지고 감사해요. 저도요,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도 뵙고, 인사 나누고 싶었던 분도 사실 계시고, 루나님. 나가시기 전에 감사 인사 잠깐 드리려고 저도 마이크를 켰는데, 정말요? 네, 말씀 주신 것 중에 그 얘기가 너무 위안이 되는 거예요. 자연과 협력하거나 자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호기심이 많아서 집중이 틀어진다. 근데 정말 깊이 공감을 하는 게 진짜 그랬어요. 굉장히 저도 오랜 동안 그 자연 환경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이 활동을 해오면서 제가 어떤 때는 정말 이게 집중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진짜로 나 왜 이렇게 관심이 많지를 좀 부정적인 어떤 시선으로 저를 볼 때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거를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보냐면 자연과 좀 연결된 거에 예민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자연의 유기적인 관계성 이것이 저거랑 연결되고 저것이 또 저거랑 연결되는 게 그냥 굉장히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어느 한 자리가 귀하지 않음이 없음에 대한 그냥 굉장히 좀 직관적인 어떤 느낌이 있어서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한 위로 차원으로 제가 이해를 한 거는 그래서 내가 호기심이 많고 어떻게 보면은 판이 커져 보일 수도 있는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졌을 수도 있겠다. 그냥 그 정도로 좀 정돈이 되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딱 해주시니까 완전 공감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저도 책 나오면 꼭 살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거기 책에 루돌프 슈타이너도 등장해요. 그래서 아마 발도르프나 인지학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반가운 책일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님. 네, 석연님, 명철님도 이 자리에서 덕분에 뵈서 너무 반가워요. 그만입니다. 네, 다른 분들도 오늘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잘 공감하며 들었습니다. 새로운 좋은 소식들도 또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님, 민주님 이번에 새로 시작하시는 가드닝 수업 그런 것도 우리 방에 올려주세요. 네, 그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다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이제 9시 반이 넘어가는데 오늘 아직 얘기 안 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뭐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네, 나눠주세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오늘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해주세요. 사실 이렇게 크게 막 변화가 됐다거나 막 그렇다기보다는 사실은 되게 개인적으로 뭔가 한 곱이 지난 것 같았는데 이게 아닌가? 이제 약간 그런 시간들이 계속 와서 되게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내 앞에 남아있는 산이 도대체 몇 개일 건가?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사실
이게 기분이 되게 많이 원래 평소에는 감정의 폭이 막 이렇게 큰 사람이 아닌데 유독 굉장히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것도 뭔가의 사인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걸으면서 잠깐 하게 됐었어요. 저는 집 주변에 있는 곳을 맨발로 시간이 날 때 좀 많이 걷고 있거든요. 그게 저의 치유의 한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연하고 일부러 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장 간편하게 늘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집 주변에 있는 토성에서 맨발로 걷는 것이어서, 해가 있는 시간에 주로 많이 걸으려고 애를 쓰는 편이에요. 근데, 어, 그렇게 감정이 막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막 너무 깊게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거 왜 이러지? 이런 감정은 다시는 없을 줄 알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당혹스러울 만큼, 네. 또 그러면서 제가 제 감정을 언제 마음껏 드러내놓고 살았을까, 표현하고 지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나는 과연 어땠을까? 근데 그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사진을 집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꺼내서 봤어요. 그냥 순수한 저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때가 묻지도 않고 누군가의 어떤 제한이나 사회적인 어떤 그런 환경적인 제약 이런 게 없는 제 모습을 보고 싶어서 사진들을 좀 꺼내서 봤는데 사실 그 사진을 보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 어, 그냥 그동안은 한 번도 제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기억이 나는 사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진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정확하게 몇 살 때고 어느 상황이었는지 분명하게 기억이 나진 않아도 제 기억 속에 아, 나 이 사진 뭔지 알겠어 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은 모두 감정이 그때 당시의 감정이 너무나 분명하게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 감정들이 전부 다 아이가 갖기에는 너무 이상한 감정들인 부정적인 감정이었어요. 뭐 예를 들면 엄마 등에 제가 이렇게 올라타고 있었는데 제 의지로 올라타고 있었던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냥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올라탔던 건데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감정은 미안하다, 불편하다, 빨리 내려오고 싶다. 나는 이 등이 편하지가 않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나한테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네. 웃어줘야지. 약간 그런 느낌의 억지로 웃고 있는 그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너무 서럽게 혼났어요. 사진 찍기 전에 엄마한테.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억울하고 막 서러운 감정이 있었는데 사진 속에 전 너무 예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번도 그 웃는 모습이 눈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감정들이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변화의 사인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감정 표현을 하지 못하고 산 그 제 어린 제 모습이 보여서 너무 막 안쓰럽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어린 제 모습이. 과연 나는 몇 살 때부터 내 감정 표현을 못하고 산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도 저한테 그러라고 시킨 적도 없고 그렇게 막 억압이 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도 그게 이제 제가 너무 예민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눈치로 아, 내가 여기서 감정을 표현하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도 표현을 못하고 모든 사진의 불편한 감정 속에서 저는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나서 한참 울고 괜찮다고 이렇게 그런 다독임의 시간들을 좀 가졌었어요. 그래서 뭐 그러고 나서 제가 너무 편해졌냐?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제가 느끼지 못했던 저의 그런 모습? 이게 내가 감정적으로 힘들어지고 늘 이성을 앞세우고 뭔가 긴장되는 상황에서 내 감정을 철저하게 배제했던 그 모습의
그게 거슬러 올라가서 언제서부터 시작됐는지 그거를 조금 마주했었던 경험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막 감정적으로 막 되게 안정이 되고 뭔가 이렇게 나아지는 과정이 있고 머릿속으로는 제가 지금 변하고 있는 과정이고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은 힘들거든요. 늘 힘들고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 건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요즘이긴 하지만 그 와중에 좀 약간 의미 있는 그런 변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요? 아이고. 명우님 켜신 거예요? 네, 죄송해요. 예, 네. 그 아직 솔로신 거죠? 네. 이게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니까 정말 아까 사진 보고 어린 시절 마주했다는데요. 아기 크는 거 보면서 저 어린 시절을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마주하시면 결혼해서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억눌렸기 때문에 애들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순정하고 감정을 느끼지 않고 걱정하고 그랬는데 애를 받아주려니까 미치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냥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마주하시고 그런 걸 못 하셨던 거를 뭐 진짜 산책하시면서 막 이렇게 말로라도 하시던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때 표현하지 못했던 애가 애답게 표현하지 못했던 거 우리 애기 지금 4살 애기 막 징징댈 때 같이 막 하고 소리 지르고 막 떼쓰고 똑같이 싫어 나도. 그러니까 그때 저도 엄청 울었어요. 내가 어렸을 시절에 그렇게 자유하게 아이답게 크지 못했구나. 그래서 애는 떼쓰는 게 당연하고 욕구와 감정을 표현하는 게 당연한데 너무 화가 나고 정말 제가 그 복종했던 것처럼 얘를 누르고 싶은 마음이 엄청 올라와요. 근데 이제 그거 자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엄마 나왔어. 조심하게 되는 거라서 그 발견하신 게 너무 결혼하지 않으셨는데도 너무 훌륭하시고 나중에 양육을 할 때도 내 자신을 껴안고 도움이 되신 저는 너무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엄청 작년에랑 엄청 눈물이 나고 그래서 부모한테 가서도 막 속상하다고 그런 얘기를 드리고 했던지라 또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잘하시고 그냥 그런 기억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안아주고 괜찮다고 해주고 그때 못한 표현 혼자 나 자신한테라도 그냥 혼자 있을 때라도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거 혼자 하니까 너무 좀 서글픈데 이제서야 하려고 하니까 서글픈데 그래도 안아주기도 싫어요. 진짜 막 나는 부모한테 이렇게 막 요구도 못했는데 막 이러고 근데 지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네, 이제 이상입니다. 저는 제가 자꾸 얘기하네요. 앞번에 참가 같이 못했었어요. 그런데 다녀오신 이후로 또 새로운 분 뵙게 되니까 되게 반가워가지고. 근데 저 오늘 좀 전에 말씀 주신 거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가슴속으로 어떤 얘기가 들어오냐면 굉장히 용기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다 이제 뭔가의 내면적인 작업을 명상을 통해서든 어떤 치유의 과정을 계속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 과정이 없는 사람은 정말로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 요즘에 뭐 약간 뭐라 그럴까 이슈적인 표현으로는 정말로 용기 있게 어떤 분들은 진짜 어떤 도움을 요청을 해서 받으시기도 할 정도의 내면 아이랑 직면하시는 작업을 지금 혼자 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렸을 때 사진을 가지고 또 그때 내 감정을 굉장히 시린 감정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감당하기 힘든 감정들이 막 올라올 때도 저는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나 안에 있는 내면 아이와 다시 만나는 작업을 굉장히 용기 있게 그런 사진을 보시고 그때의 감정을 불러일으켜지는 것들을 좀 덤덤하게 바라보시는 과정을 이렇게 차근차근 하고 계신
그 어떤 지금의 상황이 아, 저 진짜 용기 있으시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떠올랐고 저도 저의 치유 과정을 굉장히 깊게 경험을 했던 어떤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일 어려웠던 게 저 내 어렸을 때 그 추억과 연결이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굉장히 소외되고 아팠던 저의 내면 아이랑 그 과거의 어린 저랑 만나는 게 진짜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정말 찬찬히 알아주고 나니까 지금은 그 알아줌을 통해서도 많이 회복된 걸 스스로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경험하시는 그 여정이 진짜 더 나은 어떤 여정으로 굉장히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하시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박수 전하고 싶은 마음에 예, 목소리를 켰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뭐랄까 저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 들으면서 저도 너무 치유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지? 지금 갑자기 갑자기 성함 까먹었어요. 네네네. 아, 맞아. 승현님. 이럴 수가. 아, 네. 아, 승현님 지금 지나고 계신 길 너무 응원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끝나기 전에 또 이야기 나눠주실 분 혹시 안 계세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한이님. 밖이신가 보다. 네, 지금 카페라서 좀 소음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좀 꺼렸는데 소리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아, 저는 좀 9시 넘어서 들어와서 분위기도 지금 어떤지 잘 모르겠고 해서 그런데 저는 이제 7월 들어오면서 되게 많은 변화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막 멋지고 성장되고 이런 변화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30대 들어와서 회사 생활을 다 정리하고 제가 좀 좋아하던 요가의 그런 요가 수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30이 넘어서 요가 수업을 시작하고 지금 이제 한 4년 차 됐는데 기존에는 전통 요가를 열심히 하고 되게 좋아하고 하다가 작년부터 조금 요가 수업에 대한 다른 소매틱 그 움직임에 대한 그런 걸 접하고 작년부터 제 요가 수련이라든지 수업에 대한 방향성이 완전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마음이 따르는 부분은 이제 그런 기존에 대한 요가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무너지고 좀 새로운 방향으로 많이 가면서 기존에 대한 그 요가에 대한 열정이 되게 많이 좀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좀 수업에 대한 거, 수련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게 되고 되게 좀 무기력감이 많이 오더라고요. 한 번도 저는 우울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최근까지 좀 그런 게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기존 한 1년 사이에 수업 방식도 다 바뀌고 하면서 좀 힘들게 이렇게 좀 어렵지만은 애써서 힘들게 이어오다가 이제 저번 달에 기존의 학원 한 군데는 원장님이 임신을 하셔서 요가원을 문 닫게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6월까지 수업을 하게 되고 또 한 군데는 제가 이제 전통 방식의 요가를 하다가 새로운 요가 움직임, 이제 자각하고 이런 움직임에 대한 그런 걸 했는데 거기서는 또 몇 개월, 6개월 정도 하다가 사람들이 좀 이제 여름이고 땀을 흘리고 하는 운동 같은 걸 하고 싶다 해서 좀 다른 전통 요가 쪽으로 좀 바꿔달라고 이렇게 방식을 제안해 주셔서 좀 제가 하고 싶어 하는 방식과는 길이 다른 것 같아서
6월을 기점으로 모든 수업을 온라인 수업 빼곤 다 이제 그만두게 됐거든요. 제가 이제 그만두고 뭔가가 제가 열정이나 에너지 같은 게 조금 소진되고 좀 마음의 방향을 못 잡겠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좀 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제 안에서 뭔가 걸리는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7월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온라인 외에 모든 요가 수업도 접고 조금 완전히 이렇게 저는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아, 내가 좀 뭔가를 항상 어려움이 닥치고 해도 진득하게 헤쳐나가고 좀 그럴 때 한층 더 성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조금 다시 아래로 떨어지는 기분이라서 되게 제 스스로에게도 좀 끝까지 질질 끌고 가다가도 이게 너무 힘들어서 아, 이게 맞나 싶어서 조금 내려놓긴 했는데 계속해서 제 안에 조금 뭔가 또 포기한 건가? 약간 그래도 힘들어도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에 좀 이런 게 많았는데 이제 슬빛 시선 그래도 보면 강혜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옛날에 했던 이런 일들이 지금에 와서 약간 큰 그림으로 내가 왜 그런 것들을 하고 했었는지 지금 이 순간에 보면은 내가 뭔가 포기한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전체 인생에서 봤을 때 또 지금의 시간들이 어쩌면은 또 다른 전환점이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뭔가 커리어에 관련된 거라든지 뭔가 돈벌이에 관련된 그런 성장보다는 진짜 옛날부터 제가 하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이거는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싶어 했던 걸 좀 멀리 미쳐뒀던 거 그런 것들이 좀 하고 싶더라고요. 자꾸 뭘 해도 열정이 안 생기고 마음이 안 잡혀서 지금은 그런 것들 위주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조금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고 그리고 그런 새로운 방식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조금 계속 공부를 해보고 다시 조금 더 마음이 정해지면은 수업을 다시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요즘에 좀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그 변화가 어떻게 보면은 또 나중에 몇 년 뒤에 봤을 때 또 여러분들께도 그렇고 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들이 나중에 조금 그려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위안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희님. 제가 현희님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은 거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현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거기 미국에 있을 때 들었던 얘기가 생각났어요. 거기에 있었던 이제 거기서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사업 같은 거를 하고 있다가 아, 이제 나 이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근데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직원들을 데리고 고용을 하고 있고 자기가 사업체를 접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일거리가 없어지니까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접을 수는 없고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었더니 갑자기 약간 핵심 멤버가 되는 사람들이 막 다른 회사에 채용이 됐다고 하면서 떠나가고 막 뭐 고객사 떨어져 나가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현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한쪽 요가원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정리가 되고 다른 쪽에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게 현희님한테 그 밀어뒀던 거를 밀어두지 말고 계속 가라고 이렇게 밀어주는 약간 순풍 같은 거?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뒷심을 대주고 있는 바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루나님도 네. 어,
저도 이제 요가 수련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메인 활동이 요가는 아니고 식물을 다루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허벌리스트로 아로마도 계속 작업을 하는데요. 제가 뭐 비슷한 경험은 아니지만 저도 약간 요가 수련을 굉장히 이제 깊게 할 때는 정통 요가에 대한 지향이 굉장히 많았다가 저는 이제 말씀 주신 소매틱은 아니지만 조금 다른 결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요즘 왜 알렉산더 테크닉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지점에서 요가를 또 접목하기도 하고 많이 또 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수련을 한 지가 좀 돼서 이제 한 10여 년 지금 많이 훌쩍 넘은 상태로 제 지나온 시간들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또 큰 차원의 요가더라고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원형에 대한 지향이 있었던 시기가 분명히 있고, 그런데 그 원형이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내가 더 집중하지 못하나 또는 내가 더 진득하지 못하나 이런 차원으로 이걸 바라본다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차원에서는 변형이 또 필요한 시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나고 그 변형을 하는 그 과정이 정통 원형에 대한 내가 내침이 아니라 변형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원형을 또 다시 새롭게 보게 되고 그 원형을 내가 더 유연하고 더 큰 차원으로 밸런싱, 균형의 차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어떤 여정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만나시는 그 새로운 바람이 뭔가 하던 것들을 내가 내처하고, 그러니까 제처하고 내가 완전히 또 새로운 길로 가야 되나라는 개념보다도 굉장히 더 그거를 나의 시선을 좀 탑뷰에서 보면은 지금 하시는 그 작업에 정말로 더 균형적인 작업의 여정이 될 수도 있고, 결국에 내가 원형에 대한 지향이 있었구나라고 한다면 그 변형의 과정이 완전히 서포트의 힘이 되어서 다시 돌아와질 거라는 거는 너무 저는 이제 응원 드려요. 그래서 즐겁게 그냥 진짜 무슨 과정이든 즐겁게 경험해 보시면서 결국에는 어떻든 우리가 몸을 다루고 수련의 과정으로서 다 배움이 도움이 되는 여정이어서 오히려 되게 용기 있게 지금 하던 작업에서 어떻게 보면은 수익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담감이 좀 내려놓아야 되는 거 있을 수도 있는데도 그런 새로운 경험 시도한다니까 저는 너무 응원 드려요. 정말로. 네. 와, 잘하실 거예요. 네. 오늘 어느덧 벌써 10시가 다 되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0시가 다 되어 가는데 혹시 수정님이나 경아님은 이야기 안 감사합니다. 하셔도 인사 드려서. 괜찮으세요? 네. 이야기 안 하셔도 괜찮으세요? 네. 제가 너무 갔다 오고 나서 너무 거의 2달이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랜 뒤에 모임을 여는 것 같아서, 그리고 리포트도 사실 아직 다 안 보내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좀 짐이 있고, 이렇게 너무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김 다 빠지고 별로 아무도 안 오시는 거 아닐까, 좀 그런 걱정이 제 마음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모든 일이 다 일어날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번에 배워서 오늘 했기 때문에 또 명옥쌤의 그 휴직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오늘 이 시간 너무 좋았고 여러분 이야기 듣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야기 나눠주신 모든 분들, 또 함께 해주신 분들, 들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네, 다 마이크 켜고 우리 인사할까요? 네, 네, 언뮤트 해주시고. 네, 오늘 반갑습니다. 또 봬요.
네. 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네, 뵙겠습니다. 정보님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네. 안녕. 안녕. 잘 자요. 그래. 잘 자. 잘 자요. 이름이 뭐예요? 잘할게요. 다음에 또 아니 두세 달에 한 번씩 줌 열어주세요. 네. 얘기하도록. 알겠어요. 네, 안녕.